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거기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은 17번째가 되겠네요. 지난번 숙제는 해보셨나요? 지난번 숙제는 이런 거 있죠. 어떤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란 말을 했는데, 그때 스님이 정확하게는 수산 스님입니다. 수산 스님. 수산 스님입니다. 수산 스님은 중국 5대 말 송나라 초에 어떤 선풍, 이 선풍이 쇠퇴한 무렵에 이제 다시 선을, 특히 임재종에 나오는 임재선을 이제 다시 일으킨 그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인데요. 수산 스님이 법문 시간에 이제 죽비를 들고 이것이 어떻게 부를 건가? 너희들이 만약에 죽비라고 부른다면 법에 반한다. 즉 죽비라고 말하면 이제 법에 반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죽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제 사물의 법칙에 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 그럼 너는 어떻게 부를 건가?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 라고 말했죠. 죽비라고 말하면 법에 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죽비라 그 자체에 우리가 집착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즉, 있는 그대로 죽비라고 말하면 죽비 그 자체에 집착한다. 이때 법이란 말은 이제 불교의 말은 그 어떤 이 불교의 기본 진리는 본무자성이라 했잖아요. 본무자성. 본래에 죽비라고 할 만한 그 실체는 없다. 라고 이제 불교의 그 말인데, 그게 반한다 의미라고 죽비라고 말한다면. 죽비가 아니다. 라고 하면 사물에 이 죽비라고 명명해 놨는데 아니라고 하면 사물 법칙에 위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침 댓글에 어떤 분이 댓글 단언한 걸 제가 읽어드린다면 재미난 표현을 써놨네요. 이것도 자주 제 글을,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 가는가 봅니다. 죽비를 뭐라고 부르겠느냐? 아니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부르겠냐고. 죽비를 죽비라고 말하여도 아니 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니 되고, 죽비는 절에서 스님들 수행 중 잠을 깨우거나 깨달으라고 어깨를 툭툭 치는 도구, 대나무로 만든 도구인데, 그걸 누가 이름을 죽비라고 지었으니 죽비인데,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또 만약 다른 이름을 지었으면 또 다른 이름이 있었을 텐데, 스님께서 어떤 명칭 이름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어렵네요.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줘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스님 이런 것 같아요. 스님께서 어떤 명칭 이름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명칭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어떤 의미의 그 의미를, 어떤 말에, 단어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질문 취지는 뭐라고 답변을 했겠느냐, 어떻게 행동을 했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건 따지고 보면 참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인데, 아마 이런 경우가 생각나는 과거의 사례에 보면,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하도 제가 말을 많이 안 들으면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봤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절대 내 말을 듣지 말라. 너는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 절대로 내 말을 듣지 말라.
말라 이렇게 말을 표현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방금 요즘 같이 장마철에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오는데 마침 어머님이 야, 비 오니 우산을 들고 가라 라고 하잖아요. 우산을 들고 가라. 들고 가라. 그럼 만약에 애가 우산을 만약에 들고 갔다. 들고 갔다 하면 만약에 우산을 들고 안 갔다. 했었을 때 어떻게 만약 우산을 들고 갔다면 내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는데 이 말이 어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들고 갔다 그러면 듣는 꼴이 되고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말에 또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니는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 절대로 내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한 꼴. 그러니까 우산을 들고 가면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야 되는데 들었으니까 어긴 꼴이잖아요. 결국 또 내가 말 안 들고 가면 이 말에 또 어기는 꼴. 참 이중으로 참 복잡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옛날에 또 청개구리 들어봤잖아요. 막 하도 자식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안 들으니 나중에 이제 엄마가 죽을 때 청개구리한테 그런 거 얘기했죠. 앞으로 나의 무덤을 이제 청개구리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무덤을 산에 이제 묻고 싶었나 봐요. 묻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엄마가 죽을 때 자식들 혹시 이제 반대로 이놈이 항상 하니까 이제 내 무덤을 산에 하지 말고 요 겨울가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제 묻어나오면 나중에 이제 얘가 산에 묻어줄 걸 알고. 근데 막상 이제 죽고 나니까 아들이 깨달아서 할 수 없이 엄마 부탁대로 물가에 묻어놨죠. 그렇죠? 그럼 안 되잖아요. 이제 비가 오면 이 무덤이 뜨는 일을 가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깨굴 운다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참 이런 어떤 뭐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진퇴양난일 수도 있잖아요. 진퇴. 여러분들은 만약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진퇴양난이라든지 어떤 모순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제 아침에 뭐 이제 인삼 종류를 먹고 있는데 인삼 종류나 뭐 건강 보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냥 건강 보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 자, 어떤 술을 먹게 되면 술을 잘 먹게 돼. 술을 잘 먹게 되고 술 양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술 양이 늘어나면 다시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요 인삼을 찾게 되고 인삼을 찾게 되면 다시 또 술량이 되고 다시 또 인삼이 끊임없는 모순 행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일상생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갑이 누가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본심이 있고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있을 때 본심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엄마가 이제 니는 앞으로 절대로 말 듣지 말라고 할 때는 본심은 어떻게 해? 좀 잘 들어라 그런 얘기죠. 겉으로는 어떻게 되게? 이렇게 절대 맞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상황에 상대방이 본심과 겉으로 말을 다를 때 여러분들은 듣는 만약 어리라고 했을 때 뭐 이때 어른 갑을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이 차이가 난다고 알았을 때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적을 할까요? 아니면 요대로 따를까? 네 본심은 그렇지 않냐고 그 당시에 말을 할까요? 아니면 겉으로 말한 것에 존중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따지면 이 본심이 말해 본심을 따라가줘야 되겠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머니께서 내 말을 앞으로 절대로 듣지 말라고 한 건 어떤 완곡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 죽비인데 스님은 죽비라고 말하면 그런 어떤 죽비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죽비가 아니라면 사물법 위반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말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 죽비라고 말하면 이란 죽비에 집착하게 되고 죽비 아니라고 말하면 사물의 법칙에 위반되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까요? 물론 이 과거의 그 스님들의 선문답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죽비를 땅바닥에 내리치고 스님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표현을 하자 그 사람은 허허 웃었다고 그러네. 이제 수산 스님이. 그러자 이제 그 순간에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으면 이제 이 말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데 아까 그 사례 말처럼 스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느냐 오히려 반문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드라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뭐 꼬맹이가 뭐 이걸 뭐 이상한 표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송편을 송편이라고 말하는데 송편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 스님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스님 말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배울 건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순된 이익이 있을 때 모순을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이제 술 좀 적게 먹겠다고 다짐을 해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고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은 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의 모순점이 뭔지 무엇인지 알고는 지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이게 모순에다 알고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습관이 참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고치면 돼. 습관을 고치는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습의 깊이를 알면 이 습의 깊이, 이 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한문을 보면 날개가 100번 짓을 해야 새가 이제 아래서 깨어나가 날려면 날개 짓을 100번이나 연습을 해야만 날 수 있대요. 그걸 잘 읽겠습니다. 이 습의 깊이를 내가 스스로 안다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대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모순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나의 모순이 과가 뭔지 하나 둘 파악해서 나의 노트에 3개 내지 5개 적고 이렇게 나의 모습을 스스로 알고 지내는 거하고 모르고 지내는 거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도 저도 이제 나의 모습을 아니까 좀 술 좀 양 좀 줄여야 되겠다. 내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모순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니 다만 내가 모순점이 있다는 것만 알고는 좀 지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다 보면 차차차차 고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세상 일에 있어서는 사기꾼이 교묘하게 이 현혹에 자꾸 빠져들잖아요. 자꾸 거기에 자꾸 이제 어떤 내가 빠져들면 나도 헤어날 수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은 죽비라고 말하면 그런 죽비는 집착하게 되고 죽비라고 말 아니라면 그 사물을 고치기는 자꾸 죽비라는 단어에 집착하다 보니 그럼 죽비가 있는데 죽비를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그럼 난 죽비라고 아니라고 말하면 뭐 또 어떻게 되니까 자꾸 그 말에 죽비라는 단어에 해놓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당신은 말을 한번 해보라. 나는 거기 있다 말해줄게 라고 표현하고 그럼 그처럼 이 사회도 자꾸 어떤 일에 자꾸 그게 자꾸 매몰되는 현장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본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어떤 말에 끊임없이 빨려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몰돼서 내가 자신이 좀 어려운 지경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얼른 이것이 상대방의 해놓된 말이다. 이것이 모순이다. 라고 얼른 알아차리라는 거죠. 사기꾼들이 어떤 땅 사라 뭐 한다 땅 팔아라 등등 얘기하는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말 한다면 과연 저 사람이 난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땅을 팔으라고 사랑하는 그 말에 얼른 알아차리면 그런 깊이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나의 모습이든 상대방이 해롭된 말에는 얼른 알아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의 본심과 어떤 겉의 표시가 다를 경우 여러분들 행동은 항상 본심에 잘 따라서 행동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이런 그 단어를 고집한다면 그 수산 스님의 죽비라는 단어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산 스님, 수산 죽비라고 하고 이제 수산 죽비로 생각되면 항상 뭐라고요? 그런 차이, 모순, 본심이 과연 뭐겠느냐라고 얼른 차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네요. 다음 이제 주제는 이제 18번째인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다시 또 조주 스님의 사례를 들어가서 이제 조주 스님 이제 방장이니까 비슷한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 이제 수행을 끝나고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하러 가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주 너는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으니까 이 제자 스님이 민충국에 간다. 민충국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조주 스님이 거기에 가면 병고가 심하다. 즉 전란 싸움이 이제 이웃 나라보다 내부 나라들에는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 그것을 피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하라. 그러자 이제 제자가 어디로 피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해요. 어디로 피하면 좋겠느냐. 조주 스님이 마지막에 대답이 참 잘됐다라고 잘됐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한번 3, 4, 5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기는 병과가 심하니 피하라고 했고 조주 스님이 근데 제자가 어디로 피하면 좋겠냐라고 물으니
뭐 어디로 가면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참 잘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 의미가 뭔지 생각하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 주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